네, 이성대 뉴스 설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당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은 당은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자의 길을 가시든 아니면 구급 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구급 공무원이나 해라. 자, 썰전 라이브 반고정 패널 정봉주 전 의원이 누구한테 저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바로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 박 전 비대위원장 지방선거 패배한 이후에 물러났다가 이번 주부터 그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또 공개 언급이 늘자 이에 대해서 박지현 전 위원장을 향한 또 비판, 당내 비판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은 박지현 의원이 비대위원이 물러났으니 당 문제 이제 신경 끄고 원래 하려고 했다는 기자나 다른 거 하라. 근데 고급 공무원 얘기도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요즘에 민주당 관심사는 과연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올 거냐 말 거냐잖아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정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철험회를 강하게 저격을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하는지 여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성 팬덤, 내로남불 이런 걸 공격하고 특히 그 철험회의 어떤 검수한박 태도들 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라기보다는 전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나와 봐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나왔다가 괜히 떨어지는 그런 수모나 창피당하지 말고 다시 바닥서부터 박지원 나이대나 경험대로 보게 되면 기초위원 나가도 좀 쉽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위원서부터 차근히 정치 경험을 쌓으라고 정치 선배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9급부터 해라. 나이를 봤을 때 기초의원부터 해라. 솔직히 이런 충고는 요즘 MZ세대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9급 공무원은 젊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요새는 40대, 50대 후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바늘구멍이죠. 되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당내 공격 좀 예사롭지 않은 게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철험회가 대대적으로 반격을 한다고 할까요? 자, 김남국 의원도 날석에 공격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이준석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대표보다 더 심하다라는 게 당내 평가인데 자, 같은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도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을 그렇게 이끈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하다. 또 게다가 당의 정체성과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도 같지 않은데 고민 없이 그저 뻔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모습을 본인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혹평을 했습니다. 자, 박 전 위원장이 철업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고 최 의원의 징계와 사과 요구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심 인사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실 갑자기 또 등판을 해서 나를 세우는 것도 약간 해석의 여지가 남겨둘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등판하는 것이냐. 예, 보신 것처럼 주로 이제 친 이재명 의원 측 인사들이 많이 날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느냐?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위상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갑자기 이 시기에 박 전 위원장이 등장한 그 배경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박 전 위원장 뒤에 반 이재명 세력 측이 손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70년대생, 이른바 97세대들이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비이재명 측은 옹호를 하고 있지만 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이재명 의원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대인 박지원 전 위원장마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세대 교체론에 탄력을 더 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대선 직후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고 됐습니다. 친 이재명 인사라고 불려왔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과 달리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이재명 의원과 거리두기라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는 뭐지? 박 전 위원장 자꾸 왜 그러지?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특히 지금 이재명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게 당내 철험회지 않습니까? 철험회, 또 그 철험의 핵심인 최강욱 의원의 그 징계에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뭐 갭이 더 거리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진이 하나 이재명 의원 팬클럽에 올라왔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팬클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모습이 진짜 모습인데 마치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저렇게 그 편집을 한 사진이 같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자, 반면에 이제 이재명 의원과 좀 거리를 두거나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려는 반 이재명 쪽인 사람들은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단점을 넘어서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박지원 전 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날선 공방전 그 밑에 그 밑바닥엔 차기 당대표가 이재명이 나갈 수 있느냐, 이재명 의원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분석인데요. 결국에 이제 당내 차기 권력구도 친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이 내부 권력 다툼이 박지원이냐 철험회냐라는 이런 대리전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8월 말 전당대회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과연 야당, 민주당 지금이 그럴 때냐? 이렇게 한가할 때냐라는 그 원로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은요 철험해고 무슨 최강욱 의원 뭐 징계고 관심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스투핏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야. 경제. 예. 지금은 경제입니다. 민생 문가고.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수습해서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급 공무원이나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 다시 정치에 등장할지 아니면 9급 일반직 공무원에 도전할지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민주당에서는 1박 2일 워크숍이 시작되는데 스투핏 중요한 건 경제야.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논의를 좀 잘 거쳐야 되겠어요. 이성대 뉴스석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